예,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최근에 이 부동산 관련해서 완화되는 정책이 하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레버리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대출 부분에서 완화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행동하시려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좋은 소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이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되었는데, 뭐 대출이라든지 소득 기준, 혹은 전세 이런 부분에서 다 완화 정책이 나왔거든요. 자, 일단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우리 대구 부동산에 맞춰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대 요건 자체를 완화시켰습니다. 소득 기준에서 완화가 되었거든요. 한 8천만 원 정도까지만 대상이었었는데 이것을 9천만 원까지 늘리는 것이고, 그리고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 또 1억 원까지는 벌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 기준 향상이 되었는데, 투기 과열지구,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수성구가 있겠죠. 수성구는 9억 원까지 대상 아파트를 늘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8억 원까지 향상된다.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 거냐? 바로 기존의 LTV 10% 우대된 것을 최대 20%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면은 LTV가 50%였고 이것을 우대 혜택 받았을 때 60%까지 늘어났던 건데, 또 한 번 더 늘려서 70%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수성구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딱 10% 더 줄여가지고 기존 40%에서 최대 60%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한 상태입니다. 10%라고 하면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5억 원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 있어서는 연봉급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면 현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개선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성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그 외 대구 웬만한 지역은 다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라고 하겠습니다. 서민 실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소득 기준이 기존에 8천만 원 혹은 9천만 원이었던 것이 1천만 원 플러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 1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 기준 같은 경우라면은 대상이 되는 주택은 얼마까지 가능한 것이냐,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플러스 3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기준 자체를 조금 늘린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LTV가 어떻게 되었느냐, 주택담보대출 비율인 거죠. 원래는 이제 40%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였는데 이런 것들이 서민 실수요자일 때 플러스 10%씩 더 가산이 되었던 겁니다. 일종의 혜택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들 또 10% 더 해서 수성구일 때는 최대 60%까지,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일 때 그 외 지역이라고 했을 때는 70%까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 기준에서 플러스 3억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큼은 새로 생겨난 곳이기 때문에 플러스 10% 하지 않고 원래 기준대로 가겠다, 뭐 이런 방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일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50% 혹은 60% 정도로 LTV가 유지되는 거고요. 이때 중요한 것이 최대 한도가 4억 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액 대상이 늘어났다라고 해서 이것을 뭐 또 그만큼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한다면은, 즉 60%까지 혹은 70%까지 다 대출을 받게 한다면은 이거 사실상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해 놓은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 4억 원까지 가계부채를 조금 조절해라,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연끌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뭐 DTI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거고요. DSR이라고 하는 부분도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전히 DSR 40%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주의 능력, 즉 연봉, 너 얼마 버느냐에 따라서 대출 부분도 나눠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예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연소득 8천만 원 차주가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하게 될 시 이것이 투기지역과 조정대상 지역일 때
각각 한도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 원래는 8천만 원까지 실수요자 요건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수요 조건을 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40%가 대출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50%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니까 40%일 경우는 64, 24에서 2.4억 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6, 5, 30에서 3억 원까지 이제 대출이 가능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소득 기준이 완화가 되었고요. 1,000만 원씩 완화가 됐다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플러스 10%더 되었던 만큼 이런 것이 60% 그리고 70% 이렇게 이제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66이 36해서 3.6억 원까지 늘어난 거고요. 그 다음에 67, 42 하면 4.2억 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봤던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한도는 4억 원까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 한도인 4억 원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해가지고 별다른 대출이 없다, 별다른 신용대출이라거나 그 외 대출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4억 원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3억 6천, 4억 원까지 이런 것들이 수성구일 때는 플러스 1.2억 원 정도가 더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1억 원 정도가 더해졌으니까 최종적으로 한 1억 정도씩은 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실질적으로 돈을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추진 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7월 1일에 맞춰가지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부동산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죠. 규제가 있었다가 이러한 것들이 완화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혜택을 받는 거냐면 당연히 규제가 있었던 곳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투기 과열지구의 조정 대상 지역까지 묶여있는 수성구 같은 경우라면 실거주 측면에서 많이 바라보는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40% 대출 한도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건데, 이게 대출이 풀려버리게 되면은 그쪽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러시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 특히나 이제 공급 때문에 대구 부동산에 대한 관망이 상당히 안 좋은 측면인데, 사실 이런 것들도 어느 지역에 공급이 많느냐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거든요. 수성구 지역의 경우라면 전형적으로 공급이 많지 않은 곳이죠. 이 수성구 쪽으로의 관심이 조금 더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이고요. 공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거고, 입주 시점쯤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맞추려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전세 가격 떨어지고 매매 가격 떨어지고 이러한 흐름을 가지게 되는 건데, 내가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전세를 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출 규제가 완화되었다 보니까 내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공급에 있어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겼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완화될 수 있겠구나, 어떤 조정의 시간들 혹은 흔들리는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내가 자금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수성구라거나 아니면 비수성구의 주요 단지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지역들 쪽에 있어서 조금 호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나올 분양 단지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괜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장 내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2년, 3년 혹은 그 이후를 또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번 대출 규제 완화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갈수록 옥죄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측면에서 너무나도 붐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이 너무 올라간 거에 대한 반발심으로 인해서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있고, 그 외 규제 지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 대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면은 이제부터는 완화되는 방향일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재산세를 완화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규제는 정책적인 방향에 있어서 앞으로 더 악화될 거는 크게 없겠다라는 측면에서 요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다음 행동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